오늘은 스마트폰 부품 중에 저희가 그래도 향후 중장기 성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기판 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이 됐건 뭐 배터리가 됐건 각종 뭐 디스플레이가 됐건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저희가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있는 이 기판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기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판이라고 하면 이제 PCB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그리고 MLCC 같은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뭐 MLCC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PCB 기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판은 모든 전자제품에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기판이라는 아이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PCB 기판이 있고 그리고 이 PCB 기판 외에 또 FPCB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FPCB 기판은 이제 연성 PCB라서 거의 필름 형태의 기판인데 어쨌든 얘도 기판이기 때문에요. 이 그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면적에다가 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얹힐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PCB와 FPCB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PCB 같은 경우에는 딱 경직되어 있는 딱딱한 기판이니까 훨씬 더 많은 반도체나 더 고사양의 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좁은 영역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구겨져서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모바일 기기 쪽에서는 이 연성 PCB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의 이제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 기판도 그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내 자신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층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층으로만 기판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면 뭐 그리고 다층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거의 20층에 달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한 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20층에 달하는 기판 두 개를 보입니다. 층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판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높여가면서 그 성능을 높여가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기판 중에서도 그 다양한 기판 중에서도 패키지 기판이라고 분류되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영어로는 표현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패키지 기판, 뭐 반도체 기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패키지 기판은 메인 PCB,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기판과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판보다 훨씬 더 나노 공정대의 회로 구성을 하고 있고 PCB는 마이크로미터대의 회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필요해지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이 먼저 만나야겠죠.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이 먼저 만난 상태에서 그게 이제 기판 위에 얹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접해봤을 단어일 거예요. 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기판과 반도체 칩이 실제로 와이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그림 보시면은 반도체 칩이 있고 밑에 이제 패키지 기판이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의 외부와의 접속 단자가
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위를 바라보고 있죠. 저 검정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위를 바라보고 있고 밑에 있는 패키지 기판의 접속 단자도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 와이어 가운데 이제 검정색 선 보이시잖아요. 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그 와이어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칩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패키징이 되려면 이 패키지 기판과 만나서 외부와의 접속을 위해서 외부와의 정기적 연결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가 와이어 본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중에 하나가 플립칩, FC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F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칩을 뒤집었다. 플립칩이죠. 칩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FC 약자로 쓰이는 거고요. 앞서 보셨던 그 와이어 본딩 형태에서는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이 이제 서로 접속 단자가 위로 서로 위를 보면서 와이어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보시면은 반도체 칩이 아무래도 이 구석에 있는 저희 접속 단자를 구석 쪽에다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운데에다가 접속을 시켜버리면은 그 가운데랑 또 와이어랑 연결이 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석에다가 많이 접촉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칩이 점점 더 고성능화되고 입출력 단자 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마냥 너무 작게 접속 단자를 구석에만 배치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반도체 칩이 필요 이상으로 또 커져야 되는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예 이 상면 전체를 접속 단자로 활용하자. 근데 접속 단자로 활용하면 아까 전에 와이어로 연결하면은 말도 안 되게 서로 막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 아예 접속면 전체에다가 범프 형태로 접속 단자를 만들어서 칩을 뒤집은 상태로 그냥 아예 올려버리자라는 기술 컨셉으로 고안된 게 이 플립칩 본딩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이 아닌 칩을 뒤집어서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이 만나는 형태가 이제 플립칩 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 방식 대비 아무래도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도 훨씬 더 연결이 잘 되고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와이어는 저 와이어가 나오는 만큼의 공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본딩이 있는데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일수록 와이어 본딩보다는 플립칩 본딩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쪽이 훨씬 더 고사양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반도체 이제 칩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이제 하나가 이제 패키징으로 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PCB 위에 어떻게 얹혀지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요 기판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요 리드 프레임이 반도체로 보면은요 진의 다리처럼 나온 형태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드 프레임이 내부에 있는 리드 프레임과 이 반도체 칩이 만나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패키징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근데 리드 프레임은 밖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칩이 있으면 뭐 보신 분들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반도체 칩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은 다음에 지네다리처럼 이렇게 은색 아니면 구리색 접속 단자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게 리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리드 프레임 형태로 나와서 PCB 위에 얹혀져서 납땜되는 형태로 반도체와 기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와 PCB가 만나고요. 그거 말고 다른 형태로도 만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와이어 본딩에서 플립칩 본딩으로 넘어가는 그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훨씬 더 정기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입출력 단자 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아예 뒤집어서 다이렉트로 붙이는 게 맞고 부피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왜냐면 리드 프레임이 나와 있는 만큼 PCB 위에서 분명히 그 리드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고자 고안해낸 기술들이 요 BGA라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거예요. BGA, 뭐 FC BGA, 플립칩 BGA 이런 거. 그래서 이 BGA는 기술 컨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드 프레임만 쭉 나와서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부피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아예 패키지 기판 밑단을 전부 다 이 솔더볼이라는 볼 형태의 접속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PC 위에 붙여버리자.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이예요. 말 그대로 볼 형태로 붙는 거죠, 기판 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는 방식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활용해왔던 방식들이고요. 뭐 PC가 됐건 뭐 스마트폰이 됐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모든 전자제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와이어 본딩과 리드 프레임 형태로 반도체와 칩과 PCB가 만난다거나 혹은 이 BGA 형태로 만나 있는 상태의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립칩과 BGA의 합성어인 FC BGA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패키지 기판 내에서는 꽤 상위의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출력 단자 수가 많을수록 반도체 칩이 좋은 거고 그 반도체 칩을 커버하는 반도체 기판이 FC BGA인 거죠. BGA와 CSP는 결국은 동일한 기술의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 반도체 기판의 사이즈와 반도체 간의 사이즈가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이, BGA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CSP로 넘어가게 되면 칩 스케일 패키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도체 칩 사이즈와 패키지 기판의 사이즈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아예 규격이 있어요. 1.2배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1.2배 이내로. 그래서 거의 이 패키지 기판의 사이즈가 칩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칩 스케일 패키지인 거고요. 아무래도 경박 단소화가 필요한 스마트폰류의 모바일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같은 경우가 FCSP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BGA와 CSP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사이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이런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CSP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 더 고사양화된 기술이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성능의 반도체 칩을 BGA 기판으로 만드는 것보다 CSP 기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회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미세화해야 될 거고 볼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작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성능의 칩을 CSP 기판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건 맞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CSP가 훨씬 더 고사양 기술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전에 FC BGA라는 이 기술이 현재 패키지 기판 내에서 꽤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의 AP보다 훨씬 더 성능적으로 뛰어난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CPU 그리고 서버나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는 정말 고사양의 CPU는 FC BGA 기판을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면적적으로 제한이 없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AP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칩인 CPU를 CSP화하기도 어렵고 CSP화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약 공간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FCSP와 FCBGA, CSP와 BGA 이거는 기술적으로 누가 더 고사양이냐 저사양이냐라고 보기보다는 각자의 용도에 맞춰서 최적화된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기술 범주에서 서로 사이즈 차이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사이즈 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 쪽 마지막 내용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 꽤 자주 접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BOC라는 또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디램용 기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 그래서 디램용 기판은 BOC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BJ나 CSP 이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 메모리 쪽에 훨씬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BOC 기판을 쓰고 있다. 물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CSP 기판을 쓰긴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PC나 서버나 그리고 이제 그래픽 쪽으로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BOC 기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특이한 형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단자가 일반적인 반도체와 달리 칩 중앙에 배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가운데에다가 조금 구멍을 뚫고 가운데에다 접속 단자를 할애하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판과 달리 이 BOC, 보드온 칩이라는 특정 기판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CP와 SIP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MCP는 멀티칩 패키지의 약자고 SIP는 시스템 인 패키지의 약자인데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직역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멀티칩은 여러 개의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 패키지 기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는 게 동일한 칩을 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칩을 수직으로 쌓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요 MCP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나 모바일 낸드 같은 경우가 이 MCP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1기가짜리 디램 칩을 3개, 4개 쌓아서 4기가짜리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패키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PC 디램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디램 하나당 패키지 하나씩 해가지고 아마 메모리 디램 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칩이 셋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좁은 기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멀티칩 패키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다양한 이종간의 칩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AP나 CPU 같은 경우에도 단일 칩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잖아요. 메인 칩이 있고 옆에서 이제 전력 서포트 해주는 칩도 필요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메모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CPU랑 AP를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얘기하고 하나의 반도체 칩 형태로 육안으로는 보지만 안에는 이종간의 칩이 다 서로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종간의 칩이 하나의 기판 위에 올라가는 형태를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AP나 CPU 같은 경우에는 SIP냐, FCBJ냐, FCSP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AP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AP는 FCCS 기판 위에 SIP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분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방금 아까 전에 언급드린 BGA나 CSP나 와이어 본딩이나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하드웨어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한 거고 이 MCP는 어떠한 형태로 패키징 되어 있냐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SIP 기판이고 이건 FCBJ 기판이야. 이거는 아닌 거죠. FCBJ와 FCSP
기판을 구분하는 건 맞는데 FCBGA 기판을 뭐 MCP나 SIP 기판이야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언급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쪽 기초 세미나를 설명드렸고요. 주요 세트에 대한 어떤 출하량 규모나 계절성 그리고 지역별 업체별 비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이 어떤 식의 출하량 규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랑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애플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어떤 식의 어떤 분기 특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품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가장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와 이제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패키지 기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들까지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기전자 쪽 기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